친구랑 약속 잡고 약속 장소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냥 바빴대요. 좀 화났어요. 야, 바쁜 건 알겠는데 나한테 전화 한 통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1시간 넘게 기다렸잖아. 바쁜 건 알겠는데 나한테 전화 한 통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상황에서 이 뉘앙스를 어떻게 중국어로 표현할까요? 안녕하세요. 홍매쌤입니다. 중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 总要这样,总要那样 이런 표현 자주 들리시죠? 总은 전부라는 뜻도 있고 또 늘, 언제나, 总是라는 뜻도 있죠. 야오는 하려 하다 또는 원하다인데 두 개 합쳐서 总要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원어민들이 일상에서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드라마 장면 하나 볼게요. 孩子本来就是两个人的，总要有一个人多付出一些吧。孩子本来就是两个人的，总要有一个人多付出一些吧。孩子本来就是两个人的. 아이는 원래부터 우리 두 사람 거잖아. 네. 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죠. 아이를 키우는 건 원래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거야. 즉,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겠죠. 그러자 남편이 总要有一个人多付出一些吧. 누군가 한 사람은 좀 더 많이 희생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육아에서 약간의 갈등이 생긴 부부가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总要가 어떤 뜻인지 좀 감이 오셨나요? 总은 어쨌든, 결국은 이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야오는 필요하다, 해야 한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总要는 어쨌든 해야 한다.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필요성과 필연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했든 상관없이 이건 결국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상황에서 최소한의 요구, 필요성을 강조하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든 조건이 좋지 않든 그래도 이건 필요한 거야, 이건 해야 하는 거야 라고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권유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자기가 바쁘다고 약속 장소에 1시간 넘게 나타나지 않은 친구에게 바쁜 건 알겠는데 我知道你忙. 내가 바쁜 건 안다. 我知道你忙. 네. 근데 나한테 전화 한 통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여기에 总要를 넣습니다. 但总要. 근데 뭐뭐 해야 하지 않겠니? 그 해야 하는 행동이 뭐죠? 나한테 전화해 주는 것이잖아요. 给我打个电话吧. 네. 我知道你忙,但总要给我打个电话吧. 바, 어기조사를 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전화 한 통 없이 나를 1시간 넘게 기다리게 한 친구에게 약간의 불평을 하면서 어떤 특정된 행동을 요구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바를 붙이지 않고 我知道你忙,但总要给我打个电话 하면 너 바쁜 거 알아. 근데 나한테 전화는 했어야 했어. 이렇게 좀 너무 대놓고 불평하고 상대방을 질책하는 좀 강한 말투가 됩니다. 물론 난 원래부터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친구 사이에 뭐 그 정도일로 얼굴 붉히면서 강한 표현을 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뒤에 바를 붙여서 그래도 나한테 전화는 해줘야지 이렇게 좀 부드러운 뉘앙스를 넣는 게 좋습니다. 我知道你忙,但总要给我打个电话吧,我都等了1个多小时了.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문 볼게요. 일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가족과 함께 있어줘야 한다. 工作再忙,总要抽时间陪陪家人. 일이 바쁘다는 상황에 있더라도 가족과의 시간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总要로 강조하는 거예요. 이 문장은 어떤 특정된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대부분 인정하는 보편적인 도리, 가치관념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뒤에 발을 안 넣어도 됩니다. 일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가족과 함께 있어줘야 한다. 工作再忙,总要抽时间陪陪家人. 물론 누군가가 너무 일만 일이라 하고 전혀 가족을 나몰라라 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의를 할 때는 뒤에 발을 붙여서 좀 더 부드럽게 전할 수 있겠죠. 工作再忙,总要抽时间陪陪家人吧. 네, 일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가족과 함께 있어줘야지 않겠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누군가가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질러서 지인이 크게 혼내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다 못해 너도 걔한테 해명할 기회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你总要给他一个解释的机会吧. 你总要给他一个解释的机会吧.
이 대화의 전제가 뭐죠? 그의 실수로 인해 지금 상황이 엄청 심각해졌고 또 내가 지금 아주 화가 나 있지만 그래도 왜 실수를 하게 되었는지 해명할 기회는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권유할 때도 重要를 쓸 수 있습니다. 바와 함께 써서 부드럽게 설득, 권유하는 느낌이 들어갔죠. 이렇게 重要는 최소한, 적어도 라는 의미로 최소한의 요구나 기준을 제시할 때 사용되는데요. 친구랑 오늘 파티에 함께 가기로 했는데 친구가 가기 싫다고 안 왔어요. 설령 내가 가기 싫어도 최소한 상대한테는 한마디 해야지. 就算你不想去总要跟人家说一声吧就算你不想去总要跟人家说一声吧 가기 싫은 상황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걸 重要로 강조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상대방에게 특정된 어떤 행동을 요구했기 때문에 뒤에 바를 붙여서 부드럽게 전하는 게 좋겠죠. 자, 또 이런 상황 볼게요. 회사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인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동료가 아주 귀찮다는 듯이 나 몰라라 거절했어요. 그래서 나를 안 도와줘도 되는데 최소한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주셔야죠. 你可以不帮我但总要告诉我该怎么做你可以不帮我但总要告诉我该怎么做 직접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근데 최소한 방법은 알려달라. 이런 요구를 重要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기조사, 바를 안 쓰고 말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대화 내용 자체가 좀 분위기가 팽팽한 느낌이죠. 도움을 요청했는데 귀찮다면서 막 거절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첫마디, 你可以不帮我, 너 나를 안 도와줘도 돼. 이건 내가 최대한의 양보를 한 전제 조건이에요. 내가 이 정도까지는 다 받아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좀 강경한 나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를 붙이지 않고 但总要告诉我该怎么做 최소한 어떻게 하는 건지는 알려주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상황에서는 자연스럽습니다. 대화 분위기는 물론 좀 팽팽하겠지만요. 네. 물론 뒤에 바를 붙여서 你可以不帮我但总要告诉我该怎么做吧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문장의 뉘앙스가 많이 약해져요. 상대방이 귀찮다고 이미 거절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바를 붙여서 말하면 뭔가 나의 불쌍한 처지를 하소연하는 것 같은 你可以不帮我但总要告诉我该怎么做吧 저를 안 도와줘도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건지는 좀 알려주셔야죠. 이렇게 좀 많이 약화된 상대방에게 좀 낮은 자세로 부탁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표현할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렸겠죠. 자, 여기까지 重要, 어쨌든 해야 한다.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필요성과 필연성을 강조하는 표현법이었습니다. 이 사용법 외에도 重은 늘, 항상 이란 뜻이고 또 要는 하려 한다는 뜻으로 그는 늘 무언가를 하려 한다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 부분은 평소에 많이 쓰니까 쉽죠? 예를 들어서 그는 매일 밤 자기 전에 항상 책을 좀 읽는다. 他每天晚上睡觉前总要看一会儿书他每天晚上睡觉前总要看一会儿书 이 사람은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 전에 책 읽는 습관이 있어요. 重要는 매번 빠짐없이 하는 그 습관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고향에 갈 때마다 나는 항상 어렸을 때 자주 가던 그 국수집에 가요. 每次回老家我总要去小时候常去的那家面馆每次回老家 매번 고향에 갈 때마다 我总要去小时候常去的那家面馆 나는 항상 어렸을 때 자주 가던 그 국수집에 간다. 이렇게 고향에 갈 때마다 꼭 찾아가는 특별한 장소가 있을 때 重要로 그 규칙적인 행동을 표현합니다. 이 아이는 낯선 사람을 보면 항상 엄마 뒤로 숨어요. 这孩子见到陌生人总要躲到妈妈身后这孩子见到陌生人 낯선 사람을 보면 항상 엄마 뒤에 숨는다. 总要躲到妈妈身后 이렇게 아이가 낯선 사람을 볼 때마다 보이는 일관된 반응을 重要로 표현합니다. 매번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 행동을 강조하는 거죠. 자, 이렇게 重要가 중국인들의 일상 속에서 주로 쓰이는 두 가지 활용법에 대해서 오늘 전해드렸는데요. 어때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필요한 상황에서 맞는 표현을 잘 골라서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매주 토요일 저녁 유튜브 멤버십 공간에서 실시간 수업도 진행하고 있으니 함께 중국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매쌤이었습니다. 再见.